뉴욕 증시는 미국의 10월 미결주택 판매가 예상 밖으로 급증한 데다 유통업체의 실적이 개선됐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0.95%, S&P 500은 1.28% 올랐습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막바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 철폐 기한 연장 문제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7번째로 많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9위가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한 분기 만에 상승했습니다. 9월 말 현재 국내 18개 은행의 BIS 비율은 14.62%로 6월 말보다 0.33%포인트 올랐습니다. 자기자본이 1조 2천억 원 증가한 데다 위험 가중자산이 외화 대출금 등 외화 자산의 감소로 16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굿모닝 센 증시에서 저희가 유럽과 미국 증시 상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죠. 우리 증시 어제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장 분명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가 1% 정도 상승하면서 1950선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기전자업종 쪽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00선을 든든하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본에서는 제조업 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이고 그리고 엔화가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본 증시 1.8%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긴축 우려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0.7%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 상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소매 유통업종의 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고요. 미결주택 판매가 10% 넘게 올랐다는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주요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상암 DMC쯤에 김학현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증시 꽤 많이 올랐어요. 예. 전날에 비해 이어서 어제도 좋은 흐름이 이어졌고 해외에서 나오는 소식들도 긍정적인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째 지금 양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또다시 전 고점대라고 볼 수 있는 195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외국인들이 그 역할을 좀 담당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약 4천억가량 순매수하면서 시장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시장의 핵심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시총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포스코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4천억 중에서 무려 이 두 종목만 매수한 금액이 2,500이 넘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종목을 제외를 한다면 한 1,4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는데, 이것은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ETF 성격이라든가, 전체 어떤 종목이나 업황에 집중하지 않고 시장 전체를 매수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네. 시총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포스코를 좀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수는 약 21포인트 상승하면서 직전 고점대에 위치했지만 체감 지수는 별로 크게 상승한 것 같지 않은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반면에 기관들은 이제 450억가량 순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시장이 급락할 때, 대북 리스크로 해서 급락했을 때 집중적으로 매수했었던 투자 기관 중에 하나가 이 국가 지자체입니다. 네네. 이 국가 지자체가 하루만 하더라도 3,600억 원을 1,9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을 때, 네. 3,600억 원, 국가 지자체의 규모 대비하면 상당히 큰 순매수 규모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매수 규모를 보였었던 국가 지자체가 전전일부터 뭐 차익 실현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러면서 전일 같은 경우는 1,200억이 넘는 순매도를 보임으로써 기관 전체의 그 매매 동향이 7거래일 만에 매도로 들어서는데 네네. 좀 결정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의 1,200억 매도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밑에서 많이 매수한 물량들을 일부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상으로 전기, 전자와 이 철강, 금속 업종이 시장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와 포스코의 영향력이 뭐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뭐 삼성전자 한 종목만 4.7%가량, 5%가 약간 안 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 방식으로 지수를 결정하는 국내 코스피 지수에는 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삼성전자와 포스코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시장의 주도주들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의 주도주는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기아차, 단기적으로는 하나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기아차와 하나케미칼 같은 시장 주도주에 대해서 이 박스권을 하향 돌파하면 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상향 돌파하면 단기 투자자는 추격 매수로 대응을 하자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박스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뭐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기아차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뭐 52,000원권역을 돌파해야지 박스권을 상향 돌파한다고 볼 수 있겠고, 하나케미칼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뭐 34,000원을 기준으로 놓고 돌파해야지 박스권을 상향 돌파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여전히 뭐 그 근처에는 올라가 있지만 여전히 뭐 아직 돌파는 못한 네.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를 통해서 시장을 분석해 보면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에 좀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 트라이를 좀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박스권의 저항력은 점진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에 지금 계속해서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돌파 시도는 이번 달에 돌파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시장의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를 글로벌 시장의 여타 지수와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인도나 브라질 뭐 이런 증시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뭐 그 징후들이 아주 뚜렷하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직전 고점 대비해서는 이 독일이라든가 일본 이런 국가들, 대만 뭐 이런 국가들의 지수가 단기적으로 상대적인 강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 외국인들이 비차익으로 그 2조 원을 매도를 던진 날을 기점으로 해서 네. 그 이후의 상황을 살펴볼 때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당히 강한 위치에 있음에는 뭐 분명한 사실이지만 네. 이전보다는 조금 약화되는 이러한 흐름들이 코스피 지수의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 시장 M&A 이슈 쪽으로 관심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융권에서 M&A 관련한 재료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먼저 저희가 현대건설 M&A 쪽으로 소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현대그룹 일단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지만 그 이후에 지금 상당한 잡음이 들려오고 있고 하루하루 나오는 뉴스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가 널뛰기 장세를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네, 최근 시장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이 되면서 네. 이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해서 이 매기가 좀 집중되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양상들을 펼쳐왔었는데요. 네네. 그 중심에 바로 이 현대건설 M&A와 관련된 뭐 이런 종목들의 등락이 좀 심하게 펼쳐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뭐 30% 정도 하락했다가 또다시 30% 정도 상승하는 네네. 아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대건설 M&A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현대상선과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가의 등락폭이 상당히 크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현대건설의 주가 등락도 차순위로 좀 심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현대건설 M&A의 그 포인트는
이 현대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 때문에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이 현대상선 지분을 약 8.3%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현대상선의 지분을 또 현대중공업그룹과 현대삼호중공업 이쪽에서 또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현대차가 현대건설을 인수를 하게 되면 네. 자칫하면 현대상선의 경영권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한 이후에 현대중공업그룹과 손을 잡고 또 일부 뭐 채권은행, 우리은행이라든가 하나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일부 채권은행이 이 현대차그룹 편에 서게 될 경우에는 현대그룹이 가진 현대상선의 지분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현대그룹의 전체적인 그 경영권이 또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지분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현대차의 M&A 가능성, 현대차가 현대건설을 M&A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현대상선이나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현대엘리베이터는 그 현대그룹이 약 48% 이상 지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2대 주주가 이 그 스위스계 엘리베이터 회사인 그 쉰들러 그룹입니다. 네. 이 쉰들러 그룹이 지분을 상당 부분 30%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장내와 장외에서 지분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에서 현대 엘리베이터의 최대 주주인 그 현대 로지엠도 계속해서 장내에서 지분을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 쉰들러 그룹은 현대 그룹의 우호적인 지분으로 좀 인식이 됐었는데, 네. 이 장내에서 지금 쉰들러 그룹과 현대 로지엠의 그 지분 매입 경쟁이 벌써부터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쉰들러 그룹이 현대차가 현대건설을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고 네. 이 쉰들러 그룹이 그 지분을 계속해서 매입하면서 현대차와 또 손을 잡거나 네네. 아니면 현대차한테 지분을 넘기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뭐 현대상선뿐만 아니라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도 또 위협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장내에서 지분 경쟁이 또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또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현대 상선뿐만이 아니라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가도 좀 큰 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 지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 현대 상선이나 현대 엘리베이터나 지금 현재 실질적인 유동 주식 수는 약 5% 정도가 채 안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전체 주식수의 5%도 채 안 되는 그 유동 주식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여타 종목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 주식수가 점점 씨가 좀 말라가고 있는 상황도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또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현대건설 M&A의 진행 상황을 좀 자세하게 또 살펴보면 네. 지금 현재 그 현대건설 채권단은 이달 7일까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의 대출 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현대그룹 쪽에서는 이 대출 계약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외환은행 쪽에서는 그 대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라는 또 발언까지 좀 한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정책금융공사가 현대상선에 8천억 자금 지원을 약속한 그 동양종금증권가의 그 풋백옵션 유무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의뢰할 계획이다라고 네. 밝혔는데요. 지금 이 현대그룹은 동양종금증권과 풋백옵션 계약을 맺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상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 시장의 전반적인 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현대그룹이 솔직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그 채권단의 MOU가 깨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점점 시장에 커지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전일 또 새로운 장 마감 이후에 새로운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요. 현대그룹 채권단이 6일까지 재무구조 개선 그 약정 체결에 응하라고 지금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현대그룹이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은 이 현대그룹에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면은 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영향으로 해서 현대그룹의 전체적인 주가 강세 현상은 뭐 단기적으로는 쉽게 누그러들기 좀 힘든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텐데, 만약에 현대상선이나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내주 화요일이죠. 7일까지 좀 기다렸다가 네. 움직임을 좀 살펴보는, 그래서 그때 대응 전략을 좀 마련하는 네. 그런 전략을 좀 권유해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현대그룹의 그 MOU가 본계약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현대건설의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글로벌 초우량주라고 볼 수 있는 이 현대건설의 주가 급락을 또 분할 매수로 또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현대건설의 매수 기회도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런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시장 이야기로 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지난주에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 조주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단기 추격 매수를 통해서 5%에서 10% 정도의 수익 창출을 좀 목표로 하고 이러는 단기 대응 전략을 좀 권유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단기 대응 전략에는 크게 뭐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이로해서 뭐 기아차나 하나케미칼이 직전 고점을 돌파해 나갈 가능성 역시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기 투자자는 이 기아차 기준으로 해서 52,000원, 하나케미칼 기준으로 해서 34,000원을 돌파를 만약 하게 되면 네. 추격 매수를 통해서 약 5%에서 10%의 단기 수익률을 좀 쫓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아차나 하나케미칼의 비중을 약 뭐 50, 60%로 가져가실 것을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전략을 또 보수적 투자 의견으로 바꿈에 따라서 한 40%로 줄일 것을 권유해 드렸는데 네. 만약에 기아차나 하나케미칼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그 탄력을 강화시키면서 기아차 기준으로 해서 55,000원, 하나케미칼 기준으로 해서 뭐 한 36,000-37,000원 이상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률이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여기서 좀 차익 실현을 해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그 시기는 12월 중순 이후부터 네. 1월 초순 정도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관심 종목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예. 어떤 종목입니까? 예, 관심 종목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사실 그 주도주가 박스권 움직임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일 때는 주도주를 트레이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도 네. 가장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게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역시 뭐 배당 투자로 해서 뭐 KT 같은 종목을 계속해서 좀 권유해 드리겠지만 네. 단기 투자자는 기아차나 하나케미칼이 가장 안전한 종목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 종목들을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과 크게 무관하게 좀 안정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오늘 남해화학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해화학은 국내 최대 복합비료업체인데요. 수출 비중이 43%로 국내 업체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수출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은 국제 비료 가격의 강세가 나타날 시에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그 러시아의 곡물 수출 중단에 이어서 중국도 비료 수출 관세를 7%에서 무려 110%로 대폭 올렸습니다. 네. 사실상 그 중국 세계 이 비료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중국이 비료 수출을 사실상 봉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래서 국제 비료 가격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내 1위 업체 남해화학의 실적이 2011년도에 대폭적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좀 더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최근 먼저 주봉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뭐 한 2년 동안 긴 하향 추세대를 그리면서
주가가 시장 대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최근에 지난 10월에 이 하향 추세대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 재차 그 하향 추세대에 좀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향 추세대를 돌파한 이후에 재차 이렇게 근접해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 포인트점을 좀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매수가는 19,000원, 손절가는 여기 표시한 그 18,000원권역을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25,000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해화학 매수가 19,000원, 목표가 25,000원 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상암 DMC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서정함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종목들이 금융주였죠? 예, 맞습니다. 네, 흐름이 괜찮았어요. 예,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사실 KB금융, 우리금융, 그리고 기업은행 이 세 종목이었었는데요. 네네. 기업은행은 사실 지난주 대비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KB금융과 우리금융 지난주 대비해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한 4에서 5%, 그리고 우리금융은 전일가격과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은요. 네. 그 흐름은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KB금융은 전일가가 이제 54,800원으로 끝이 났었죠. 저는 요 KB금융 목표가를 6만 원을 보고 한번 꾸준히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래서 KB금융이 지난주에 은행주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흐름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기관의 매수하고요.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분명히 지금 현재로서는 저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해놓으시면은 충분히 나중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네. 아직은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하실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6만 원까지 홀딩을 해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저번 때 말씀드렸던 우리금융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박스권은 계속 탈피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박스권 하단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모습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금융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17,000원이었었는데, 17,000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 좀 하락이 있었던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제가 저번주 추천드렸을 때보다 좀 가격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네. 제가 추천드린 목표가에 대해 변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추세가 흔들림이 없고요. 그리고 우상향하는 추세, 은행주 중에서는 사실상 차트상으로 보면 은행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이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수급이 좋지 않으면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런 기회는 오히려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은행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지금 쌀 때 매수를 해놓는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놓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에 대한 흐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은행이 주가가 좀 부진했지만 좀 쌀 때 매수를 해보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금융, KB금융에 대해서도 이 목표가까지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B금융 6만 원 선, 그리고 우리금융 역시 17,000원 선까지 바라보자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뉴스 살펴보고 저희가 특징주, 테마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뉴스는요, 사실상 LED주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LED주의 대차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바로 주가 바닥 확인될 수 있는 소식이 아니냐 하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요, 삼성전기의 대차 잔고가요, 지난달 23일 934만 주에서요, 30일에 886만 주로 약 한 48만 주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LG 이노텍도 242만 주에서 181만 주로 한 60만 주 이상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삼성전기 LG 이노텍이라고 하면은 그 LED 칩을 만드는 LED의 대장주라고
가장 큰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종목의 대차 잔고가 좀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네. 지난 8월 이후부터 이 LED 관련주들은 이제 하락을 시작했었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공급 과잉 이슈가 불거진 이유 때문이었었는데요. 이제 미국의 지난달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지나면서 LED TV의 재고 소진이 많이 되고요. LED 칩 수요 자체도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사실 내년 상반기 소식이죠. 내년 상반기에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바닥론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 관련된 뉴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관련주라고 하면은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그리고 서울반도체 그리고 LMS, 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LMS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삼성전기, 서울반도체, LMS 요 세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큰 종목도 있고 작은 종목도 있네요. 먼저 삼성전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마켓앤센 증시에서 종목 상담을 하는데 가장 많이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예요. 매수하신 분들 뭐 가격대 보면 14만 원, 16만 원 선 상당히 고점에서 매수를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 종목 상담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상 지금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기관 외국인 할 것 없이 굉장히 좀 관심에 초점이 가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상반기에는 굉장한 상승률을 보였지만 하반기에 뭐 지금 이제 뭐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도 이제 주가의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뭐 큰 폭으로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실망 안겨주는 뭐 그런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썽이 많았던 종목인데요. 우선 이 종목은 단기 흐름보다는 중장기적 흐름을 보고 투자하셔야 되는 게 맞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하루에 7%까지 흔들릴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요. 최근에는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차트상으로 봐도 최근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우선 4분기에요. LED TV 수요 부진과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뭐 실적 추정치는 이미 하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선은 실적 없이 기업의 주식이 그냥 가지는 않기 때문에요. 내년 1분기 실적과 그리고 내년 상반기 실적까지 좀 함께 보면서 주식을 좀 매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LED뿐만 아니라요. 현재 삼성전기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시장이 확대되면서요. 그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그리고 카메라 모듈 그리고 인쇄 회로기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핵심 뭐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 수급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대차 잔고가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실적 모멘텀과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면서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저점이라고 하면은 11만 1,000원 정도? 이 정도 선이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 저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 종가였죠. 12만 7,000원을 뭐 대비를 해보면은 약 한 10% 정도 상승을 해 있는 그 정도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지금 보시면은, 물론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올라가는 추세선에서는 하단선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박스권이라기보다는 우상향하는 그 과정에서 하단에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이상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목표가 15만원까지도 충분히 보고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차트가 상당히 촘촘하게 이렇게 우상향 방향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서울반도체입니다. 이 코스닥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예, 지금 코스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뭐 코스닥 시가총액 2위를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인데, 서울반도체 역시 차트를 보셔도 굉장히 좀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반도체를 추천드릴 수 있는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유는요. 우선은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변화된 글로벌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이 종목의 수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 LG, 소니, 샤프 등으로 지금 그
글로벌 고객사가 이미 좀 다변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향후 내년에 LED TV 시장 성장, 시장이 고성장 수혜주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요, LED 조명 보호막 특허권을 이제 가져갔고, 그리고 교류 직류구동 LED 아크릴칠이라는 이런 특수한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LED를 통해서 캡티브를 확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가 좀 뭐 하루 이틀 지속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일주일, 2주 이상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한번 박스권 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고요. 최근에 대차 잔고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뭐 수급이나 아니면은 기업의 실적이나 모멘텀 등으로 판단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일 종가 39,850원이었었는데요. 목표가는 저는 전고점이었죠. 5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5,000원 손절가로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MS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두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소한 그런 기업이에요. 예, LMS 같은 경우에는 지금 LED 관련 종목 중에서는 지금 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죠. 중소형주고 시가총액도 현재로서는 한 1,500억 중반대로요. 그게 크지는 않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기 서울반도체에 비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종목인데요. 네. 우선은 프리즘 필름 그리고 확산 필름, 도광판 요 세 가지가 바로 그 LED TV 그 백라인 BLU라고 하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가장 핵심 부품인데요. 요거를 하나로 만든 복합 플레이트를 내년 1분기에 아마 제품화해서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 프리즘 시트가 지금 최근에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그 제품 영역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LED TV 쪽으로 많이 좀 오리엔트 돼 있었지만요. 현재로서는요. 이런 그 중형 프리즘 시트라고 하죠. 그 태블릿 PC, 스마트폰 그리고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이런 프리즘 시트 공급을 하고 있고 아이폰 3G 이미 공급을 했고요. 내년에는 아이폰 지금 이제 4G 그다음에 이 5G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 상승과 신제품 매출 증가로 분명히 내년에는 강한 성장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올해 매출액은 63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내년 전망은 한 865억 정도로 큰 폭의 상승이 생각이 되고요. 2011년 예상 PER로 보면은 한 6.5배 정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상태에서는요. 이런 그 성장 프리미엄은 주가에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LMS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시간이 좀 부족한데 우선 목표가를 저는 21,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21,000원이요? 예. 그리고 매입가는 전일 종가 17,5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000원으로 정해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좀 관심을 가지고 관심 종목을 껴놓고 볼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삼성전기, 서울반도체, LMS 이렇게 서정함 대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흐름이 초반에 좋습니다. 0.6% 코스피가 오르면서 출발을 했고요. 1962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떤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급등을 했었죠. 4%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현재 1.5% 오르면서 어제의 상승세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87만 2천원 선을 걷고 있고요. 포스코도 어제 1.8% 정도 오르면서 전기전자 업종, 철강금속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어제장 그대로 또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1.1% 오르면서 어느새 47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44만 원 선까지 걱정해야 됐던 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0.5% 소폭 오르고 있고요. 반대로 현대중공업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LG와 이제 막 반응을 시작했고요. 신한지주와 KB금융 두 금융주는 나란히 상승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 증시에서는 금융주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기아차 1.3% 급등을 하면서 52,000원 다시 넘고 있습니다. 52,000원 선을 좀 지지를 받아야지 기아차 이 박스권에서 탈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김학현 차장께서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삼성생명은 현재 보합권이고요. 한국전력 0.5%,
SK에너지 역시 0.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LG, LG디스플레이 나란히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1.2%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전기전자 업종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이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가 돋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LG전자 1.4, LG디스플레이도 1.2% 정도 올랐었고요. 하이닉스가 어제 제 기억으로는 1.7% 정도 올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역시 상승세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전기전자 업종의 전성시대가 다시 한번 돌아온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은 현재 0.3% 오르면서 강보합권이고요. SK텔레콤은 약보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3.2% 급등하면서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움직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금융이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정함 대리와 함께 우리금융 앞에서 체크를 해봤었는데 17,000원 선까지 한번 꾸준히 가져가 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세계는 0.5% 현재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기 0.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51 쪽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0.4% 오르면서 철강금속 업종의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삼성화재는 0.2%, KTNG 0.1% 오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서정함 대리와 함께 기업은행 살펴봤었죠. 1.8%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는 9.3포인트 오르면서 195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960선이 약간 깨졌다가 다시 또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우측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세는 코스피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509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살펴볼까요? 셀트리온이 어제 많이 올랐었죠. 장중에 4%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또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마감은 한 2% 중반대 정도 오르면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1.4%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0.8%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역시 어제 LED 관련주들 강세가 이어지면서 서울반도체 역시 2%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현재는 0.7% 오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0.5% 오르고 있고요. CJO 쇼핑은 강보합 그리고 포스코 ICT 역시 0.4%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OCI 머티리얼즈, 메가스터디, 다음 SFA, 포스코캠, 태용 이렇게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동서와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 눈에 띄고 있습니다. SK컴즈 1.5% 오르면서 IT 정보기술주들, 코스닥에 있는 업체들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주성엔지니어링만이 0.7% 내리고 있습니다. 태광이 1.8% 급등하고 있고요. 하나투어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크레듀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멜파스와 테크노세미컴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국 SNC, SG텍, 파트론 나란히 상승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시장 출발 상황 살펴봐야 되겠죠. 동양종합금융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재만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상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을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그중에서도 전자전기 그리고 철강금속 업종 쪽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전일 미국에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그래도 기존의 그 잠정주택 판매 자체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도 특별하게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 매입을 확인하진 않았습니다만 현재 있는 유동성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대외 악재들, 기존에 불거졌던 악재들이 조금 그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고 미국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시장 자체도 출발 자체도 상당히 좀 좋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대형주 쪽의 중심의 상승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진국가에 조금 더 민감한 IT 업종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상승세가 좀 더 두드러진다는 게 최근 증시의 특징이고 오늘 역시도 이런 특징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 쪽으로도 상승세
붙고 있고요. 금융업종 쪽도 오늘 돋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고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지수로 놓고 봤을 때는 한 0.3% 정도 오르고 있단 말이죠. 오늘 금요일이고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미국 경기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게 되면서 상승 추세라든가 상승 시도는 계속적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업종별로는 빠르게 좀 순환매도 돌고 있는 상황이고 업종 내에도 종목 차별화가 상당히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라든가 반등할 때 업종을 골라내는 그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 경기에 가장 민감한 IT라든가 이런 쪽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내년에 이익이라든가 전망치 자체가 좀 좋은 기계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항공업종이라든가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유망하다고 현재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런 쪽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이재만 연구원과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 채권시장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내리면서 출발했네요. 출발 상황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밤사이 ECB 정책회의에서 트리세 총재가 국채 매입 확대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은 비상 유동성 조치의 철회를 미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ECB의 역할에 대한 기대 속에서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미 달러는 주요 통화대에서 하락을 하였고 여기 환율도 46원에 최종 호가됨에 따라 달러 환율은 44원에 개장하여 현재 44원의 중심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승 동력과 하락 동력 어제 분명 외환시장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북한 리스크 그리고 또 유럽발 재정위기 완화 어느 한쪽으로 편들기 상당히 힘들 정도로 팽팽하게 외환시장에서는 맞서는 그런 재료의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어제장 정리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장 전망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유로존 우려가 약화되면서 1144.5원으로 저점을 낮췄지만 북한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54원으로 고점을 한 차례 높인 후에 내고로 반락하면서 48.8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전일 ECB의 조치로 유로존 우려가 일단은 좀 진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국채 매입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은 시장은 ECB의 국채 매입을 추측하고 이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CB의 이러한 조치는 중단기적인 유로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자면은 유로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재정 적자 문제가 지속이 된다면 지속적인 조치가 어렵게 되고 또 회원국 간의 불협화음도 나타날 듯 보입니다. 한편 내년 1분기 유로존 국채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유로존 우려는 앞으로 좀 잠재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마무리가 됐고 북한 문제가 진정이 되는 듯 했지만 북한의 발언 등으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당분간 환율의 하방 경직성은 좀 이어질 듯 보입니다. 하지만 스왑 베이시스의 확대 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공업체를 비롯한 업체 매물이 지속이 되고 있고 연말 중공업체 밀어내기 선박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매물 부담은 좀 지속될 듯 보입니다. 금일 ECB의 조치로 위험 선호가 좀 증가하면서 하락 압력이 이상이 되고 있지만은 지지력이 이어지면서 전일과 비슷한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채권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시장 출발 사항부터 먼저 듣도록 하죠. 예, 밤사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미 국채 금리가 5개월여 만에 3%대로 상승함에 따라 채권시장은 전반적인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채권시장 어제 대비 흐름까지도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채권시장 약세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 시장 전망까지 말씀 듣도록 할까요? 예, 어제장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미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에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은 10- 이후에 대한 스퀴즈성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 국고 3년 이하 영역에서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커브는 스티프해지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장단기 영역 간 차드라의 지속으로 수익률 곡선의 스티프닝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스켓 종목인 10- 이후에 대한 스퀴즈로 국고 3-5년간 스프레드는 70bp대로 연중 최고치 수준으로 확대가 되었고 국채 선물 최종 거래일을 보름이 앞두고 이러한 수요 우위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선물 저평가가 열틱될 수준으로 차익거래자에게는 매도 차익거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스티프닝 상황에서는 바스켓 장기물인 10-1호를 활용한 매도 차익거래 시에 좀 성과가 개선될 수 있음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안전자산 선호 약화로 미 국채금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대로 상승함에 따라서 금일 채권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기관의 바스켓 스퀴즈 수요가 부담이 적은 다음 주 국고 3년물 4천억 원 입찰 등으로 장단기 영역 간 차별화가 지속이 되면서 장중에는 반등 시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네, 채권 수익률 곡선 기울기가 스티프닝을 기록하고 있을 때 바스켓 장기물이 10-1호를 중심으로 매도 차익 거래를 했을 때 성과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 포트폴리오가 이어집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0.4% 오르면서 1959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508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된 지 시간이 좀 흘렀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장 전망 어떻게 되는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출발 상황 앞에서 좀 들어봤고요. 흐름 자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는 우리 시장 시각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다 61선의 세 번째 다운 이후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악재로다가 여겨졌던 모든 좀 어두웠던 그런 부분들이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의 소비 회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이버 먼데이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좋은 측면들이 외국인의 매수 심리를 좀 자극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이제 지수상으로다가는 단기간에 급등을 하기는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종목이 확산되지는 않고 어느 특정 종목들, 특히나 삼성전자의 상승 같은 그런 시가총액 대형 종목들의 상승으로다만 구별됐다라는 것들이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 시장이 다른 여타 중소형주들까지 유동성이 좀 공급이 돼가지고서 조금씩가 같이 오를 것이냐 아니면은 이러한 상황대로다가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다만 지수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판가름은 아마도 다음 주쯤에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상황을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특징 종목만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또 다른 이 작은 업종 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현 시장 특징적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눈에 띄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삼성그룹의 사장단 인사하고 관련된 삼성그룹주들의 상승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다가 신수종 사업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주사 전환에 관련돼가지고서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것들의 상승 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제 뉴스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 내에 어떤 사장단 인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뉴스하고 더불어서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레벨업이 된 주가의 수준을 좀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삼성그룹주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근래 가장 많이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으시고서 조정받을 때 매수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삼성그룹주에 대해서 이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조정을 받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 시장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약간 처음보다는 좀 밀리고 있어요. 투자 전략 이 오늘장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제가 금요일마다 나와가지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056도 이제 금요일날 고점을 찍고서,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저점을 찍고서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박스권 모습들을 네네. 많이 보여줬는데요. 금일도 이제 지수상으로다가는 1950선 이상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다가 있을 다음 주에 이제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뭐 증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참여자들이 상당한 좀 변곡으로다가 보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어떻게 잘 극복을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별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많이 있지만은 네. 이전하고 좀 틀린 상황들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이 계속적으로 다 하향 안정화가 되던 그런 추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그래서 환율이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의 그런 어떤 그 투자 패턴이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 그 11월 달처럼 그 대규모의 좀 그 프로그램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그 현금을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현금화를 좀 시켜가지고서 그 다른 종목들로다가 이제 그 다음 주 정도에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좀 여유 자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네. 종목별로다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슬림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수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전에 이제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그런 주도 업종이라든지 주도주만으로다가 이제 매기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투자를 하시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주도주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제 뭐 LG화학 우선주라든지 삼성 SDI 우선주 같이 본주하고 좀 괴리율이 떨어져 있는 우선주들을 연말까지 그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잡으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거길 또 대비를 해서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구체적으로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요. 우선주에 대한 그런 관심도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0.2%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0.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상승세 지속은 하고 있는데 초반에 비해서는 약간 미흡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현재 5원 80전 내리면서 1143원 50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에서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서울 전화 3153-2611-26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그 종목 외에도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나 전화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